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내년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별로 나아질 기색은 없습니다.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조국 장관 때문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공개적으로 조국 비판을 자제하지만 다음 주가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득표율은 41.08%입니다. 반올림에서 41.1%라고 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도 못한 지지율을 가진 것입니다.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갤럽의 40%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실제로는 30% 후반일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합니다. 헤드라인에 30%대로 추락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딱 40%까지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중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한숨 소리가 늘어만 갑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혹시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강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40%대와 30%대는 천지차이입니다. 아마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국회의원들 두세 정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천이 다가오면서 중진들의 불만 소리가 높아갑니다. 이해찬 대표가 엊그제도 6명, 7명만 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원이 없다.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말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청와대의 강기정 정무석이 국회로 찾은 것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런 연유일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꼭 이 침몰 직전의 큰 배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대통령의 지지율 40%,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다들 평가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 여론조사, 리얼미터나 갤럽이 30%대로 추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생길 겁니다. 조국 장관 이쯤 되면 물러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수도권 같은 경우 또는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듣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아니, 방 안에 콕 틀어박혀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신문방송 보도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 만나서 듣는 이야기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조국 장관의 의혹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비리 의혹이 많은 장관을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고 또 조국 장관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심리, 무슨 약점 잡힌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지지율 하락이 되면요. 국가 국정 동력이 떨어집니다. 청와대가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대개 망하는 집안이 그렇습니다. 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7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공천 같은 거 받고 선거 프레임이 완성되는 시점을 생각하면 5달, 6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는 최악일 겁니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까지 올라갔습니다. 민주당도 50%를 훨씬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거의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가 모두 민주당 후보였던데 지금 다들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저 사람들 뽑았나. 심지어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장 상인들은 이제 직원들 떡값도 못 주는데 조국까지 장관되니까 속이 디비진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숨죽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공천에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공천이고 뭐 모르겠다. 민주당 간판으로 나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팩트, 제 주관적인 상황 말고, 자, 대한민국 정부 300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 국가통신사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급격한 하락은 아니지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범여권이 조국 정부 국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 지지층은 결집해 있지만 중도층이 정치에 실망하면서 무당층으로 간 것 같아 상당히 우려가 있게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 봉인된 당내 이견, 지금은 갇혀서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봉인된 의견들이 이제 터져나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많으냐? 조국 장관 저게 뭐냐?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은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보다가 사진기자한테 잡혔습니다. 그 안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예찬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일부러 보여준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런 민심들이 의원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해찬 대표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비대위로 가자는 말까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심각합니다. 자, 실제로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다니면서 여론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조국 장관이 나가게 되면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도 당내에 있다. 그렇다고 특별한 확실한 반전 카드도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올해 2% 경제성장도 쉽지 않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지금 경제 여건도 최악입니다. 여당 대표에 비해서 나온 말입니다. 자, 성장률을 전부 다 낮춰잡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나 잘한 게 없는 정권인데 이상하게 지지율만은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선방해왔는데 이제 그 지지율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지금 구체적인 숫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에서 10석이 날아갈 것이다. 15석이 날아갈 것이다. 20석이 날아갈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올 만큼 지금 수도권의 민심도 민주당과 청와대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트가 여론조사를 했다면 종교개혁이 가능했을까? 그 순간의 여론조사나 여론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결단력이다. 옳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했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니, 이거하고 조국하고가 같습니까? 종교적 신념이나 옳다는 트루먼 전 대통령의 이런 신념과 조국의 저 비리 의혹을 비교합니까? 조국의 비리 의혹이 터지고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텐데 민주당과 청와대만 조국이 옳다고 믿고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간다? 뭐 바보들의 행진입니까?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위기입니다. 원팀 메시지를 보내지만 국회의원들이 골지곳대로 듣겠습니까? 자, 강기정 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어제 민주당 행사에 참석해서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 있고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는 요즘 상황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리라 생각한다. 도와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잘하면 도와주지만 못하면 못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생리입니다. 좌파 진영은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떠받들다가 지지율 폭망하니까
문재인은 나가라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심하면 기획 탈당, 새로운 정당 만들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해왔습니다. 통합민주당, 민주 무슨 당 전문가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입니다.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지금 청와대의 대변인, 자,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지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석해달라, 언론이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입니다. 수도권 민심이 특히 힘듭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수도권에서 최소 15, 20곳 정도가 죽게 생겼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은 난립니다. 부산 경남은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이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악몽을 꾸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더 많습니다. 자, 당내 분위기, 특히 다음 주쯤에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가 소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총선 공포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조국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고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점은 아마도 정경심의 검찰 소환, 그리고 그 결과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공포에 부들부들 떨게 될 것입니다. 친문계 의원들은 지금 당내 분위기를 다잡자, 원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당내 위기감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나 강기정 수석의 수준이 민주당 의원들이 저 사람들 말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봅니까? 자, 이제 다음 주 한번 즐겨봅시다. 어떻게 민주당이 부서지는지, 청와대의 인기가 떨어지는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 시작되는지 다음 주는 그 스막이 될 것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